엄마, 정말 괜찮아요. 도윤이 터진 입술로 피를 흘리며 웃습니다. 강태수가 현수 코앞까지 다가와 속삭입니다. 별 2개? 여기선 내가 신이야. 현숙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쥡니다. 한 통화로 부대를 뒤집을 수 있는 권력. 내 아들, 내일은 더 아프게 해줄게. 장군님. 강태수가 도윤을 가리키며 웃습니다. 현숙이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이 개새끼가. 면회소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과연 헌병대장인 엄마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별 2개 엄마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경남 진해 군항의 새벽 5시 30분. 깃대에 부딪히는 태극기 소리가 쿵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군항 전체를 휩쓸며 지나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현숙은 군항 안쪽 작은 국밥집 부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반듯한 어깨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숙의 군복 어깨에는 헌병대장을 상징하는 별 2개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순대국밥 앞에서 현숙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강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입대 전날 촬영한 사진으로 20살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고 현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현숙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약간 쉬어 있습니다. 도윤아, 깨웠니? 미안해. 현숙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아니에요, 엄마. 벌써 기상나팔 불었거든요. 세면하고 있었어요. 현숙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도윤아, 훈련 많이 힘들지? 707 특임대라고 해서 걱정이 많이 돼. 엄마는 여전히 군인이야. 25년째 군복을 입고 있지만. 현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래도 넌 내가 먼저다. 도윤의 대답은 밝고 경쾌합니다. 엄마, 나 잘 지내요. 어제 매점에서 커피우유도 마셨고요. 걱정 마요. 하지만 현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말하고 있고 웃음소리도 약간 억지스럽게 들립니다. 25년간 군대에서 생활하며 사람의 목소리로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 현숙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지?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정말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아직 적응 중이에요.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국밥집 사장 아주머니가 다가와 빈 반찬 그릇을 치우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군님, 아드님 이야기시죠? 목소리가 걱정스러우시네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에 집중합니다. 도윤아, 선임들은 어때? 괜찮게 대해주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도윤이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선임들도 괜찮아요. 그냥 군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현숙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그냥 군대니까 당연한 거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군대에서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현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엄마가 군인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참을 필요는 없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말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헌병대장 일로 바쁘실 텐데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태극기가 새벽바람에 펄럭이며 깃대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요?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합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잔돈을 건네며 말합니다. 장군님, 아드님 걱정 많이 되시죠?
어머니 마음이야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707 특임대는 훈련이 강하다고 들어서요. 아이고, 그래도 장군님 아드님이니까 잘해낼 거예요. 워낙 똑똑하고 의젓하던데요. 현숙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국밥집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멀리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현숙은 조용히 경례를 올립니다. 군은 정의로 서야 한다. 현숙의 낮은 독백이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별이 무겁다는 걸 오늘도 잊지 않는다. 헌병대 사무실로 향하는 길, 현숙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헌병대장으로서 부대 전체의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한 청년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출근해 있던 참모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합니다. 헌병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현숙은 정중하게 답례를 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합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저녁부터 쌓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습니다. 각 부대의 상황 보고서, 군기사고 관련 문서들이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현숙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미묘한 변화, 그냥 군대니까 당연한 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숙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벨소리가 오래 울린 후에야 도윤이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아침보다 더 피곤해 보입니다. 점심은 먹었니? 네. 부대 식당에서 먹었어요. 뭘 먹었는데? 김치찌개요. 맛있었어요. 간단한 대답들이 이어집니다. 평소 말이 많던 도윤치고는 너무 짧은 대화입니다. 현숙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도윤아, 오늘 오후에 특별한 훈련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주저함이 들립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 있어요. 체력 단련? 네, 그런데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707 특임대 훈련장은 오후 2시부터 지옥으로 변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모래밭에서 휘슬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구령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신병들은 줄을 서서 떨고 있고 그 앞에 강태수 병장이 서 있습니다. 29살의 강태수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으로 신병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왕처럼 보입니다. 그의 뒤에는 다른 선임 병사들이 비슷한 자세로 서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강도윤, 강태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집니다.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예. 강태수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가며 비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야, 강도윤. 내 엄마가 헌병대장이면 뭐하냐? 주변 선임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맞아. 별 2개 달고 있다며? 강태수는 도윤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며 말합니다. 여기선 내가 왕이다. 내 엄마 별이 몇 개든 상관없어. 군대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도윤은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지만 표정을 굳건히 유지하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 내가 뭘 안다는 거야? 군대에서 계급이 뭔지 모르나? 다른 선임이 끼어듭니다. 야, 꼬맹아. 꿀 빨 생각 말고 제대로 버텨봐. 또 다른 선임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살았나?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해. 도윤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집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군인으로서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난 군인이다.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강태수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강도윤. 내가 군인이라고? 웃기지 마. 팔굽혀펴기 100개부터 시작해. 예. 도윤이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올라갈수록 팔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 빨리.
이게 뭐야? 할머니도 이것보다 빨라 강태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50개를 넘어가자 도윤의 팔이 한개에 다다릅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갑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야, 그만해. 강태수가 말하자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떨립니다. 이제 뜀걸음 시작이야. 훈련장 10바퀴 뛰어. 강태수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도윤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첫 바퀴는 그나마 괜찮지만 두 번째 바퀴부터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선임들은 그런 도윤을 보며 계속 놀려댑니다. 야, 더 빨리 뛰어. 거북이냐? 엄마한테 울고 싶어? 하하. 5바퀴를 돌고 나자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팔굽혀펴기, 뜀걸음, 엎드려 뻗쳐 온갖 체력 단련이 이어집니다.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유독 도윤에게만 더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야, 강도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냐? 강태수가 지친 도윤에게 다가가며 묻습니다.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도윤이 힘겹게 대답합니다. 훈련? 강태수가 비웃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러 왔지. 그런데 말이야,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해.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훈련이 끝납니다. 도윤은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생활관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동기들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도윤은 샤워를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멍자국은 없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침대에 누워서 도윤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이건 선 넘는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도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엄마? 도윤아, 늦었는데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늘 훈련 끝나고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현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지?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 도윤은 잠시 망설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참습니다. 없었어요, 엄마. 그냥 훈련이 좀 빡세네요. 그래. 우리 도윤이 고생이 많구나. 몸조리 잘하고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꼭 말해. 네, 알겠어요. 엄마도 일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울고 싶지만 참습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강태수와 다른 선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오늘 강도윤 표정 봤냐? 완전히 쫄았던데. 맞아. 엄마가 장군이면 뭐해? 여기선 우리가 왕이지. 내일은 더 재미있게 놀아줘야겠어. 도윤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707 특임대 면회소에는 가족들을 만나러 온 병사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면회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들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헌병대장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에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숙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면회소 직원의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현숙은 긴장한 채로 입구를 바라봅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가족들과 인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면회소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현숙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립니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아들 도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얼굴 한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술 끝이 살짝 터져 있습니다. 군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에도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현숙의 손이 가늘게 떨기 시작합니다. 25년간 군대에서 생활하며 온갖 일을 겪어봤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아. 현숙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집니다. 도윤은 엄마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때문에 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왔어요? 누가 이랬니?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현숙도 이 순간만큼은 당황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참아주세요. 전 군인이니까. 뭘 참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려는 순간 도윤이 급하게 손을 흔듭니다. 엄마, 목소리 작게 해주세요. 제발. 그때 면회소 맞은편에서 강태수가 다른 선임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강태수는 팔짱을 낀 채로 현숙과 도윤을 바라보며 비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기 별 2개 엄마 왔네. 강태수가 다른 선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짜 헌병대장이구나. 별이 진짜 있어. 다른 선임이 낄낄거리며 대답합니다. 강태수는 현숙을 향해 걸어가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아드님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현숙이 강태수를 바라봅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아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강태수 병장입니다. 도윤이 담당 선임이고요. 강태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현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훈련 중에 좀 다쳤나 봅니다. 뭐 남자라면 이 정도 상처는 있을 수 있죠. 강태수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주변 선임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 별 2개? 웃기지 마. 여긴 내 세상이다. 강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별이 몇 개든 상관없어. 현숙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면회소 유리창에 비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숙은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엄마다. 도윤이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간청합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게 괜찮다는 거니? 현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나서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현숙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긴급 지시 문자 메시지가 미발송 상태로 떠 있습니다. 헌병대장의 권한으로 즉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현숙은 아직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장군님, 군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선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간섭. 현숙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게 간섭 문제입니까? 피투성이라니요. 좀 과장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강태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가족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헌병대장이 왜 저래?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집에 가요. 제발. 현숙은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입술에 상처, 볼에 멍, 팔에 긁힌 자국들. 이 모든 것이 훈련 중 생긴 사고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도윤아, 엄마가 반드시. 현숙이 말하려는 순간 도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군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해요.
강태수와 선임들은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며 킬킬거립니다. 보세요. 도윤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현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현숙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도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보입니다. 도윤아, 엄마를 믿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현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면회소를 나서는 현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태수가 중얼거립니다. 별 2개가 뭐 대수냐. 여기선 내가 왕이야. 면회소를 나선 현숙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707 특임대 정문까지 걸어오는 동안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정문 앞에는 헌병대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운전병이 문을 열어줍니다. 헌병대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현숙은 차에 오르며 잠시 망설입니다. 지금 당장 부대로 들어가서 강태수를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 부대로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현숙은 운전병에게 말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밟아. 예? 현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문 근처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는 여전히 곱고 군인다웠습니다. 최병식 선생님, 현숙이 차에서 내려 다가갑니다. 최병식은 65살의 퇴역장성입니다. 현숙이 소위 시절부터 지켜봐 온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현수가 왔구나. 병식이 신문을 접으며 일어납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냐? 현숙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터져나옵니다. 선생님, 도윤이가. 우리 아들이. 천천히 말해봐라. 병식이 현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현숙은 오늘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도윤의 상처, 강태수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느낀 분노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병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수가, 분노로 칼을 빼면 너도 다치지. 증거를 모아. 엄마의 분노가 장군의 만용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병식이 현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군은 절차가 법이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도윤이만 더 힘들어진다. 현숙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예, 스승님. 군은 절차가 법이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자. 병식이 현숙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날 밤 10시, 현숙은 보안 허가를 받은 군사경찰 2명과 함께 비공개 감찰을 시작합니다. 707 특임대 생활관 주변을 조사하면서 혹시 남겨진 증거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헌병대장님, 여기 좀 보세요. 군사경찰 중 한 명이 생활관 뒤편 사물함을 가리킵니다. 사물함 뒤쪽에서 누군가 버린 듯한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화면을 켜보니 동영상 파일 몇 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흐릿하고 결정적인 장면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숙이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식이 현숙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구식 장비가 때론 최고의 복장이지. 병식이 녹음기를 현숙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생활관 베란다 환풍구에 달아둬라. 소리는 거짓말을 못한다. 현숙은 이해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 시대의 카세트 녹음기를요? 바로 그 때문이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거든. 병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날 밤, 현숙은 신뢰할 수 있는 부하와 함께 생활관 베란다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환풍구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서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틀 후 현숙은 녹음기를 회수합니다. 테이프를 재생해보자 생생한 대화들이 흘러나옵니다. 야, 강도윤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보네. 오늘도 단련시켜줘야지. 맞아. 엄마가 장군이라고 설치는 거 꺾어놔야 해. 현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뭐라고 안 했어?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강태수의 목소리입니다. 중대장님이 말씀하시길 헌병대장 아들이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조심하긴 뭘 조심해요. 여기선 제가 왕입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고.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낯선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윗선에서 눈 감아라 했다. 문제 키우지 말고. 현숙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문제는 강태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조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선 넘는 것 같은데. 강태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주저함이 들립니다. 명령이다. 낯선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은 현숙은 전신에 소름이 돋습니다. 아들을 괴롭히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조직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현숙은 즉시 병식에게 연락합니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이게 강태수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다. 병식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부조리의 사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한 명만 잘못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썩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큰 그물을 쳐야 한다. 작은 물고기만 잡으면 안 돼. 현숙은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은 창밖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도윤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야. 새벽 2시. 707 특임대 생활관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환풍구에 숨겨진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도윤의 침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야, 강도윤. 일어나. 강태수의 낮은 목소리입니다. 도윤이 눈을 뜨자 강태수와 다른 선임 2명이 서 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납니다. 조용히 해. 나와. 강태수가 생활관 뒤편으로 도윤을 끌고 갑니다. 생활관 뒤편은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강태수는 도윤을 벽에 밀어붙이며 말합니다. 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헌병대에서 우리 부대 조사한다며? 다른 선임이 끼어듭니다. 도윤은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모른다고? 강태수가 비웃으며 도윤의 가슴팍을 밀어붙입니다. 내 엄마가 별 2개 달고 설치는 거 아니야? 줄 안 서면 다친다. 또 다른 선임이 협박조로 말합니다. 오늘도 단련이다. 그때 도윤의 복부에 둔탁한 타격이 들어옵니다. 군화 끝이 배를 차는 소리와 함께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도윤이 신음을 내뱉습니다. 정해? 그딴 건 영창 가서 외워. 강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환풍구의 녹음기가 이 모든 소리를 또렷하게 담고 있습니다. 발길질 소리, 도윤의 신음소리, 선임들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부대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드론 탐지, 드론 탐지.
모든 인원 비상대기.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강태수와 선임들이 당황합니다. 뭐야? 이 시간에 들어오니? 일단 들어가자. 들키면 안 돼. 선임들이 서둘러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도윤은 바닥에서 일어나 배를 움켜쥡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헌병대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헌병대장님, 어젯밤 707 특임대 상공에서 정체불명 드론이 탐지되었습니다. 드론, 현숙이 의아해합니다. 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참모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줍니다. 군내부망에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헌병대장이 사적 감정으로 부대에 개입 중. 장군 딸 편들기. 군기 영립 방해. 현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누가 이런 글을. 익명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대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현숙은 주먹을 꽉 쥡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를 둔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려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후에 들어서자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헌병대장, 즉시 사단으로 오십시오. 사단 작전실에서 현숙은 상급자들과 마주 앉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숙 대령, 최근 일련의 행동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단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07 특임대에 대한 사적 조사, 개인적 감정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숙은 억울함을 느끼지만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부대 내 인권침해 신고가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참모장이 반문합니다. 공식적인 신고서는 접수된 것이 없는데요? 현숙이 당황합니다. 공식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현숙 대령, 아들 문제로 감정이 앞선 것은 아닙니까? 다른 간부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그럼 증거가 있습니까? 명확한 증거 말입니다. 현숙은 녹음 파일을 떠올리지만 아직 공개하기에는 이릅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숙 대령, 당분간 이 사건에서 물러나십시오. 사단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단장님, 그럼 누가 조사를? 다른 부서에서 맡겠습니다. 당신은 직무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현숙이 사단에 나서며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건가? 그날 저녁 도윤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당한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무병이 다가와 말합니다. 도윤아, 이거 어떻게 다친 거야? 보고서 써야 해서.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정말? 갈비뼈가 이렇게 될 정도로? 네. 그냥 넘어졌어요. 의무병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다. 그런데 난 너무 약하다. 밤이 되자 현숙은 병식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 완전히 막혔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었어요. 병식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말합니다. 현수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 공식이 안 되면 비공식으로 하면 되지. 진실은 숨길 수 없어. 현숙은 고개를 떨굽니다. 도윤이만 더 고생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면 진짜 도윤이 위험해진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병식과의 만남 후 사흘이 지났지만 현숙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헌병대 사무실 분위기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부하들이 현숙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헌병대장님, 상급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합니다. 현숙이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숙 대령, 직무 배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당분간 중요한 결정은 부사단장이 대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숙의 손이 떨립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습니다. 엄마? 도윤아,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쟤 때문에 힘드시죠? 현숙은 가슴이 찔립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다. 부대에서 소문이 다 돌았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도윤아, 그런 말 듣지 마. 엄마가 반드시. 엄마, 제발 그만해주세요. 도윤이 갑자기 울먹이며 말합니다. 저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머리를 묻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707 특임대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수는 다른 선임들과 함께 도윤을 생활관 뒤편으로 끌고 갑니다. 야, 강도윤. 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강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나냐? 다른 선임이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강태수가 주먹을 쥐며 다가옵니다. 환풍구의 녹음기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숙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 조사에서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병식을 다시 찾아갑니다. 얼굴이 초라하고 지쳐 보입니다. 선생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병식은 현숙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현숙아, 넌 두 얼굴을 가졌다. 군인과 엄마. 둘 다 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야. 다만 방법을 갈라야 해. 병식이 현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법의 칼집에 칼을 넣어라. 법의 칼집이요? 감정이 아닌 증거로,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야. 현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위해. 병식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군인의 자세야. 현숙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현숙은 군사경찰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신청합니다. 개인적 조사가 아닌 공식적인 수사기관을 통한 접근입니다. 헌병대장님,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신청이.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현숙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현숙은 또한 모든 생활관과 훈련장에 대한 보전 명령을 요청합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병인권보호관 입회 하에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숙이 공식 문서를 작성하며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숙은 부대 내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원본 출입기록, 의무기록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현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환풍구에 설치했던 녹음기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가 추가로 녹음된 것입니다. 현숙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전에 들었던 중간 간부의 목소리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윗선에서 눈 감아라 했다. 문제 키우지 말고. 그리고 강태수의 대답입니다. 그래도 이건 선 넘는 것 같은데. 명령이다. 낯선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현숙의 눈이 번쩍 뜹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현숙은 즉시 병식에게 연락합니다. 선생님, 큰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건 강태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다. 부조리의 사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문제는 병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병식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그럼 이제 진짜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준비됐나? 현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윤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다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야. 도윤이 조용히 말합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현숙은 창밖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군사법정 대법정, 오전 9시. 방청석에는 전역자들, 군가족들, 현역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707 특임대 가혹행위 사건의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입니다. 현숙은 검찰 측 증인석에 앉아 있고 강태수는 피고인석에서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합니다. 제32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군검찰관이 일어나 최종 입증을 시작합니다. 재판부, 피고 강태수와 관련 간부들의 조직적 가혹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생활관 녹취록입니다. 강태수와 선임들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야, 강도윤. 내 엄마가 헌병대장이면 뭐하냐? 여기선 내가 왕이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의무 기록입니다. 도윤의 상처 사진들과 진료 기록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갈비뼈 금, 복부 타박상, 안면 타박상. 검찰관이 하나하나 읽어내립니다. 세 번째는 신병들의 진술서입니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강도윤 일병을 표적으로 삼아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결과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시간대의 공백과 피해자의 상처 발생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다섯 번째 증거가 제시될 때입니다. 환풍구 녹음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윗선에서 눈 감아라 했다. 문제 키우지 말고. 강태수의 목소리 그래도. 이건 선 넘는 것 같은데. 명령이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이 녹음은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 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강태수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이 녹음이 나오자 표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강태수가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이자 변호인이 일어납니다. 재판부, 피고가 진술하고 싶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강태수를 바라봅니다. 피고, 진술하시오. 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처음에는 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족도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군 딸 편드는 쇼 아닙니까? 강태수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때 현숙이 증인석에서 일어납니다. 재판장이 발언을 허가하자 현숙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군은 정의 위에 서야 합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제 아들의 상처를 들이밀러 온 게 아닙니다. 현숙은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합니다. 이 군복이 지켜야 할 건 약한 자의 안전입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려다가 재판장의 시선에 멈춥니다. 현숙이 계속 말합니다.
별 2개의 무게는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현숙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강태수가 말을 더듬습니다. 재판장이 강태수에게 말합니다. 피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강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강태수의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키니까 한 겁니다. 선임들이 시키고 위에서 묵인하니까. 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익숙해졌습니다. 강태수가 울먹이며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군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방청석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태수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태수가 마침내 고개를 숙입니다. 강도윤에게, 그리고 다른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준비한다고 선언합니다. 잠시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입장합니다. 피고 강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립니다. 피고 강태수 상해 및 가혹행위 유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재판장이 계속합니다. 또한 관련 간부들에 대한 별도 수사를 즉시 개시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현숙은 복도에서 병식을 만납니다. 병식이 조용히 경례를 올립니다. 잘했다, 현숙. 별은 무게로 반짝인다. 현숙도 답례를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그때 뒤에서 강태수가 헌병들의 호송을 받으며 나옵니다. 강태수는 현숙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숙은 강태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과는 제게 할 게 아니라 도윤이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바른 선임이 되십시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호송되어 갑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현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707 특임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부대 곳곳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침묵의 규칙 대신 존중의 규칙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권교육 시간표가 생활관 벽에 크게 붙어 있고 익명신고 시스템 안내판도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선임과 후임 사이의 대화가 예전과 달리 존중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 대신 올바른 지도와 격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돼. 대신 도윤아, 이렇게 해보자. 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도윤이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 금은 거의 다 나았고 얼굴의 멍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무병이 붕대를 풀어주며 말합니다. 도윤아, 이제 다 나았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도윤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상처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의무병에게 인사하며 의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도윤을 보며 다른 병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도윤아, 수고했어. 앞으로 우리가 지켜줄게. 도윤은 이런 변화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 도윤은 면회소로 향합니다. 엄마 현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처투성이가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면회소 문이 열리자 현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도윤의 깨끗해진 얼굴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도윤아, 많이 좋아졌구나.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모자가 마주 앉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긴장감이나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현숙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나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는데? 약해서가 아니라 침묵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에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군인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현숙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도윤아, 넌 잘했어. 끝까지 버텨냈잖아.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니. 그리고 이제 다른 후배들은 너 같은 고생을 안 해도 돼. 현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넌 잘했다. 끝까지 군인이었어. 군인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옳은 자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강태수입니다. 헌병의 동행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고 표정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과 현숙이 강태수를 바라봅니다. 강태수는 그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강도윤 일병. 아니, 도윤아. 강태수의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그 강태수가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면 강해지는 줄 알았지. 강태수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부터 다시 배우겠다. 도윤은 잠시 침묵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교차합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까지. 병장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병장이 아니야. 이제 민간인이다. 강태수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강태수를 바라봅니다. 군화는 땅을 딛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밟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 깊이 박힙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강태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용서하는 건 저를 위한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제가 더 아파요. 현숙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수가 면회소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 해질녘 진해 군항. 병식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군용 텀블러가 들려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삼차의 향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현숙과 도윤이 나란히 병식에게 다가갑니다. 병식이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잘 해결됐구나. 병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현숙이 경례를 올립니다. 병식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윤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겠구나. 네, 할아버지. 군인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군은 정의와 희생 위에만 존속한다. 병식이 태극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걸 잊으면 군복은 그냥 옷일 뿐이지. 현숙과 도윤이 나란히 태극기 앞에 섭니다. 저녁 노을이 깃발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깃발을 불어 올리자 태극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자가 동시에 경례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하는 경례입니다. 라디오 주파수의 지직거림 같은 소리가 희미해지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현숙의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별 2개의 무게는 분노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한 엄마의 눈물은 한 부대의 규칙을 바꿨고 한 청년의 상처는 더 많은 아들들의 안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태극기로 이동합니다. 태극기는 그날도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있는 한 태극기가 석양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